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기능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변수와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변수라고 하는 것과 함수라고 하는 건 블루프린트에서 노드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추가를 한 적이 있었죠. BP 테스트 액터에 우리가 프린트 스트링이라는 노드를 만들었었어요. 자, 프린트 스트링이라는 노드는 언리얼 엔진에서 만들어서 제공된 걸 그냥 가져다 쓴 것 뿐이고요. 이 외에도 우리가 이런 식의 노드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자, 노드의 종류는 변수와 함수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뭔가를 기능을 구현하고 만든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변수와 함수예요. 자, 그럼 변수부터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철수라는 한 아이가 있어요. 철수 어머니가 철수한테 철수야, 밥 좀 담게 밥그릇 좀 가져올래? 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자, 우리 착한 철수는 근처에 있던 아무 그릇이나 이렇게 집어서 어머니한테 가져가서 자, 여기에 담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철수가 가져간 건 화분이었어요. 자, 우리가 밥을 담으려고 하는데 화분을 들이대면서 여기에 담아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어머니에게 등짝 스매싱을 맞겠죠. 우리가 뭔가를 어디에 담는다고 할 때는 그릇이라는 게 하나 필요하겠죠. 근데 밥은 어디다 담아야 돼요? 화분이 아니라 밥그릇에 담아야 되죠. 물은 어디다 담아야 돼요? 물은 물컵에 담아야 되겠죠. 액체는 컵에, 뭐 밥은 밥그릇에, 꽃은 화분에. 이런 식으로 어떤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각각의 용도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방금 철수가 했던 실수처럼 밥그릇 대신에 화분을 가져온다든가 하면 담으려는 데이터와 그 담을 수 있는 그릇 사이에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변수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떤 그릇이 바로 변수가 되는 거고요. 아까 예시에서 들었던 것처럼 각각의 그릇, 즉 각각의 변수들은 담을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각각의 변수마다 담을 수 있는 데이터가 정해져 있다 했었죠? 어떤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인지, 이 변수는 어떤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인지를 표현하는 게 바로 자료형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요. 자, 데이터 타입에는 어떤 데이터를 담을 것인가라는 종류를 표현하는 거고요. 뭐 논리형,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 사용자 자료형 등의 종류가 있어요. 자, 논리형 변수면 논리형, 즉 참과 거짓에 대한 데이터를 담을 수 있고, 뭐 정수형이면 당연히 정수들을 담을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야 할 것들이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쓰다 보면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는 않고 자주 쓰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지금 예시로 든 요 5가지 정도에서 사용자 자료형은 조금 논외로 하고 위 앞에 있는 4가지 자료형들, 요것만 먼저 기억을 해 두시면 기본적인 기능 구현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요 4가지 데이터 타입의 변수를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하면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실제로 한번 실습해 보는 것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각각 4가지 형태의 변수들을 만들어 보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BP 테스트 액터 블루프린트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만들어 볼 것은 정수형 변수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좌측에 보시면 My Blueprint라는 패널이 하나 있어요. 이 My Blueprint 패널에 보시면 Variables, 즉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변수라는 뜻이에요. 이 변수 탭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이거밖에 없죠. 제목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제목 탭에 마우스 커서를 대보시면
이렇게 대보시면 이런 식으로 variables 해서 플러스 버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플러스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보시면 새로운 변수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름부터 지어줄게요. 그릇의 이름 넘버 1이라는 이름으로 변수 그릇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넘버 1이라는 거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우측에 보시면 디테일스 패널이 있어요. 이 디테일스 패널에서 변수의 이름 여기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 잘못 쓰셨으면 여기서 수정을 하실 수 있고, variables type 해가지고 자료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료형은 우리가 지금 정수형 데이터를 담으려고 했었죠. 그럼 정수형 데이터는 인티저를 사용하시면 돼요. 인티저를 선택을 하셔서 정수형 데이터를 담을 그릇이다 라고 이런 용도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자, 정수란 무엇이죠? 우리가 뭐 1, 3, 뭐 365, 1억 2천 이런 식의 어떤 딱 떨어지는 숫자들을 정수라고 하죠. 마이너스 50 이건 정수일까요? 아닐까요? 마이너스 50도 정수예요. 음의 정수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 기호가 플러스이면 양의 정수, 뭐 마이너스로 시작하면 음의 정수라고 해요. 자, 그럼 0은 정수일까요? 아닐까요? 0도 정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떨어지는 소수점 없이 딱 떨어지는 숫자들을 정수라고 하죠. 그런 정수들 데이터만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인티저 정수형 데이터예요. 자, 이름과 자료형을 지정을 해준 상태에서 컴파일, 세이브를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컴파일과 세이브를 누르고 나면 이 아래쪽에 디폴트 밸류, 즉 기본값을 할당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값이 지금 0이라고 들어가 있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 이렇게 써놓으면 이 변수에 별도의 다른 값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냥 10이 들어있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데이터가 이거는 이제 넘버 1에 1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정수형 데이터. 만약에 3.14 같은 이런 소수점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면 엔터를 쳐보면 소수점이 없어지고 그냥 3이라고 정수형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입력이 될 거예요. 여기에는 정수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점을 넣어도 소수점을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수형 데이터, 지금 3이라고 들어가 있죠. 여기 프린트 스트링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 변수에 그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넘버 1이라는 요 변수 데이터를 마우스로 클릭하신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지금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넘버 1이라는 게 지금 따라다니죠.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왼쪽 버튼을 놓아 볼게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으면 이런 식으로 get 넘버 1, set 넘버 1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올 텐데, get은 말 그대로 변수 안에 있는 데이터 값을 가져오겠다 라는 거고, set은 반대로 넘버 1이라는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넣겠다 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 제대로 3이라는 값이 담겨 있는지를 확인할 거기 때문에 가져오겠다, get을 사용을 할 거예요. get 넘버 1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변수 노드가 하나 생성이 될 거예요. 변수 노드는 함수 노드랑 달리 이름하고 출력핀 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수 노드는 이름하고 출력핀 밖에 없으면 이건 변수 노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출력핀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을 끌어다가 여기 이쪽 인스트링이라는 곳에다가 입력핀에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중간에 좀 이상한 우리가 만들지 않은 노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노드는 뭐냐면 자료형을 변환해 주는 노드예요. 지금 우리 이 넘버 1이라는 변수에 담겨 있는 값은 정수로 돼 있죠.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 인스트링이라는 입력핀에 원래 들어있던 값은 뭐예요? 숫자가 아니라 문자였죠. 그래서 숫자를 문자로 변환해주는 노드가 바로 요 캐스트 노드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다른 자료형의 데이터를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할 때는 자동으로 이런 변환 노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변환해주는 노드를 언리얼 엔진에서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 라고만 아시면 되고요. 저는 이 값이 정말 제대로 3이라는 값이 들어있으면
프린트 스트링 노드에 의해서 값이 출력이 되겠죠. 실제로 한번 컴파일 세이브를 하고 끈 다음에 자, 플레이를 한번 해서 결과를 한번 볼까요? 플레이를 해봤더니 3 하고 이렇게 글씨가 잘 뜨죠. 자, 그럼 이제 스탑을 눌러서 이제 꺼주시고요. 키보드에 ESC 키를 눌러서 끌 수도 있어요. 자, BP 테스트 벡터로 다시 가서 값을 변경을 해볼게요. 여기 디폴트 넘버 1에 있는 넘버 1을 선택을 하시고 넘버 1에 있는 값을 3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500 이런 식으로 값을 변경을 하고 다시 컴파일 세이브를 해볼게요. 그럼 이 그릇 안에 담겨있는 값이 데이터가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500이라고 뜨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스탑을 눌러서 꺼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넘겨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입력 핀으로 되어 있는 것들조차도 변수예요. 매개 변수라고 해서 이런 실행 노드 안쪽에만 존재하는 변수들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넘버 1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수 변수를 만들 수 있구나. 정수형 변수 넘버 1을 만들어 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런 정수형 데이터 뿐만 아니라 실수형 데이터, 즉 뭐 3.14 아까 쓰려고 했었던 3.14와 같이 뭔가 소수점을 이용해서 숫자를 쓸 경우에는 실수형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자, 변수를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좌측에 블루프린트 마이 블루프린트 패널에서 베어리어블스의 더하기 버튼 한 번 더 눌러 주시고요. 이름은 넘버 2라고 이름을 지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넘버 2 변수를 만들고 나서 넘버 2 이름 지어줬고요. 자료형을 이번에는 실수형 나타낼 수 있는 플롯. 자, 이 플롯이 실수형이란 뜻이에요. 이제 플로팅 포인트의 약자인데, 자, 이 플롯을 선택을 해서 실수형 변수를 만들고요. 자, 실제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컴파일 세이브를 하고 나면 디폴트 밸류 값이 생기죠. 그럼 여기 넘버 2에다가 3.14 1592 뭐 이런 값을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넘버 2라는 값을 드래그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get으로 값을 가져온다 이렇게 한 다음에 넘버 2 변수를 이번에 스트링으로 출력을 해 볼 거예요. 자, 지금 이미 넘버 1 노드가 변수 노드가 연결이 돼 있어서 얘를 연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연결을 끊을 때에는 Alt키, 키보드의 Alt키를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노드 연결이 끊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노드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꺼번에 잡아서 이렇게 위쪽에다가 조금 다른 데다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넘버 2를 다시 여기에다 놓고 입력핀을 드래그해서 연결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것도 실수형인데 문자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화 노드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시고 나서 컴파일 세이브, 그리고 나서 다시 가서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면 자, 이런 식으로 3.141592 이렇게 나오죠. 자, 실수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3 이러면 3은 3.0 이라는 실수도 될 수 있죠. 3은 정수이기도 하지만 3.0이라는 실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수는 정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수형 형태도 쓰실 수 있고 실수형 형태도 쓰실 수가 있어요. 자, 0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0도 0.0이라는 이런 식의 실수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만약 그냥 0이라고만 쓰셔도 알아서 0.0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것도 Alt키 누르고 클릭해서 연결을 끊어 주신 다음에 요거를 위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 이번에는 문자열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자, 문자열 데이터를 출력을 하려면 컴파일 세이브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넘버 2를 선택을 해서
자, 계속 변수를 만들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더하기 버튼 누르시고 텍스트 1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자, 텍스트 1 우측에 디테일스 패널에서 텍스트 1은 자료형을 스트링이라고 해서 문자열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말하는 문자열이라고 하면 스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스트링 값으로 기본 값을 또 넣어 줄게요. 컴파일 세이브 한 다음에 디폴트 밸류 값이 생기면 여기 텍스트 1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 언리얼 엔진 이런 식으로 그 값을 어떤 값을 문자열로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다시 컴파일 세이브 하시고요. 자,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놓으신 다음에 개수로 가져오고요. 기존에 했던 방법과 똑같아요. 자료형만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여기다 연결을 해줄게요. 이번에는 이런 캐스트가 안 생겼네요. 왜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인스트링이라는 요 매개 변수는 스트링이라는 자료형으로 동일한 자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자료형을 변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직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값을 컴파일 세이브 하시고 다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언리얼 엔진 이라고 글씨가 떠져. 자, 스탑을 해주시고요. 다시 이제 여기 들어가서 자, 마지막 네 번째 자료형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요거는 Alt 키 누르고 클릭해서 끊어 주신 다음에 위쪽으로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하면 이 판 전체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마우스 우클릭으로 이거를 더 위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다른 거에 방해되지 않게. 자, 이번엔 논리형 변수를 해볼 거예요. 논리형 변수라는 건 이제 참과 거짓을 넣을 수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더하기 버튼 누르시고 여기다가 이번에는 is man 그래서 이게 남자니 여자니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 쓰려고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어떤 조건 체크를 할 때 많이 쓰겠죠. 자, is man이라는 변수에는 논리형 변수 boolean이라는 자료형 타입을 지정을 해주시고 컴파일에 세이브를 해주시면 여기 이제 디폴트 밸류가 써지죠. 자, 여기 보시면 어떤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클릭하면 체크, 클릭을 한 번 더 하면 체크가 해제, 체크와 체크 해제가 이렇게 자꾸 변동이 될 거예요. 근데 마우스 커서에 보시면 true, false, 체크하면 true, 체크가 꺼지면 false 이렇게 나오죠. 자, 논리형 형태는 맞다, 아니다, 참과 거짓이라는 논리형 값만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체크 표시를 통해서 값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변수에다가 isman에 true를 넣어 놓으면 이 isman이라는 변수 안에는 true라고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는 남자니 남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sman이라는 변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고요. get으로 가져오고 이 값을 문자열에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당연히 캐스팅이 일어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컴파일 세이브를 해볼게요. 자, 지금 체크된 상태예요. 체크된 상태에서 다시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true라고 값이 나올 거예요. 당연히 여기 체크 값을 해제하고 컴파일 세이브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이번에는 false라고 나오겠죠. 스탑.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어떤 식으로 변수를 만들고 변수를 어떤 식으로 입력핀에 연결하는지, 즉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고 총 4가지 형태의 형식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연결할 때 좀 불편한 게 있다, 이런 경우에 선정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잠깐 번외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나중에 막 뭐 이거는 뭐 저기다 연결하고 여기 뭐 여기에 연결하고 이건 저기다 연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선이 여러 개가 꼬여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선이 꼬이지 않게 우리가 선 정리를 좀 필요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 이 선이 이렇게 여기 지금 뭐 넘버 2에 지금 가려질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선이 이렇게 가려서 이게 넘버 2의 선인지 넘버 이즈맨의 선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들을 뭐 다른 거에 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리루트 노드라고 해서 재연결 노드가 이렇게 하나 생겨요. 그래서 요거를 잡고 이렇게 당기시면 이런 식으로 네,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뭐 여기에 이렇게 해도 사이에 뭔가 노드가 끼어 들어오더라도 이 선 자체는 이거의 선, 이즈맨의 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선을 내가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리루트 노드라고 해요. 리루트 노드를 이용해서 선 정리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변수를 만들었을 때 변수에 여기서 이 블루프린트 설정창까지 들어와서 꼭 여기서만 이 값들을 변경을 해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여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isMan 변수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뭐 isMan 이 변수에다가 제가 여기 디테일스 패널에서 인스턴스 에디터블이라고 하는 항목에 체크를 해주게 되면요, 여기 변수에 이렇게 눈 모양의 아이콘이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게 체크, 인스턴트 에디터블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게 눈을 뜬 형태,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눈을 감은 형태가 되는데, 눈을 뜬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컴파일 세이브하고 나서 에디터로 가셔서 요 bp 테스트 액터를 선택해서 보시면 여기에 isMan 우리가 만든 변수가 여기에다가 또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즉 이렇게 씬에 배치하는 걸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인스턴스에서 바로 값을 여기서 입력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원본 파일과 다른 여기 씬에 배치한 테스트 액터에서도 바로 곧바로 이런 식으로 값을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도 있어요. 자, bp 테스트 액터에서 isMan 대신에 요거는 이제 끊어 주시고요. Alt 키 누르고 클릭해서 끊어 주시고 다시 넘버 1을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넘버 1도 인스턴트 에디터블 체크를 해 줄게요. 자, 컴파일 세이브. 또 넘버 1도 눈을 떴죠. 그러면 지금 넘버 1의 값은 마이너스 500이 들어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가서 bp 테스트 액터를 선택을 해 보시면 여기 넘버 1에 마이너스 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값을 뭐 50으로 바꿔 볼게요. 아니면 뭐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한 700 정도로 놓을까요? 700으로 이렇게 놓고 나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값이 700이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블루프린트 설정창을 열지 않고도 그냥 바로 씬에서 이렇게 값을 변경하는 건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편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씬에 배치해 놓고 그때그때 값을 바꾸겠다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인스턴트 에디터블을 이용해서 씬에서 바로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디폴트라고 카테고리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이 카테고리도 이름을 우리가 마음대로 지어줄 수가 있어요. 자, 블루프린트 에디터로 다시 돌아가셔서 여기 있는 변수들 넘버 1에다가 넘버 1을 선택하시고 디테일 패널에 보시면 여기 카테고리라고 있죠. 여기 카테고리에다가 지금 여기 디폴트로 돼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뭐 이름 하나 지어 볼게요. 이걸 지우고 my variables 라고 이렇게 카테고리 이름을 지어주고 요거를 선택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든 게 여기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my variables를 선택을 해서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주시면 컴파일 세이브를 해주시고 와서 보면, 자, 이제 isMan은 아까 디폴트 상태였으니까 디폴트 카테고리에 있고, 우리가 만든 my variables라는 별도의 카테고리에 넘버 1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isMan이라는 요것도 카테고리를
my variables로 변경을 해 주시게 되면, 그리고 나서 다시 컴파일 세이브를 하면 이런 식으로 my variables라는 카테고리 안에 두 개의 변수가 같이 나란히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프린트 스트링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함수 노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